네, 2022년 4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강력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 추진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일었던 광우병 촛불 시위와 비슷하다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와 검수완박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검수완박 입법을 하자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고 경찰이 수사한 것을 기소만 하라. 그렇게 하겠죠. 형사소송법 등을 바꾸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당론을 결정해서 추후에 법을 만들겠죠.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한 방향이었다면 그 다음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원래 법관입니다. 법관. 그래서 준법관, 준사법관이라고 그러죠. 이 법관들이 왜 행정부로 넘어왔느냐. 수사는 경찰이 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경찰은 법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법을 잘 모르니까 옛날에는 고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공화정으로 들어오는 근대화가 되면서 고문이 폐지됐어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하지 마라. 또 적법하게 예를 들면 미란다 원칙에 따라서 반론권도 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법에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법관들이 와서 수사 지도를 하면서 그 수사 지도를 하던 사람들이 검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소를 할 때도 법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법 양식에 맞도록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지도를 하는 게 수사권입니다. 그게 더 크게 발전해서 직접 수사, 이걸 우리는 언론에서 직접 수사라고 표현하는, 직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소권을 가진 사람들이 수사를 하니까 무조건 기소, 과잉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문제였던 거죠. 예를 들면 과거 대검의 중앙수사부 같은 경우는 강력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니까 문제였던 건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수사권을 빼버리면 수사 지도권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경찰이 앞으로 무리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검수완박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거는 뭐 국가 발전 공화정을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건데, 알 거 다 아는 민주당 사람들이 왜 추진하느냐. 네, 그 의도가 매우 수상하다는 거죠.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보다 좌파라고 하는 정의당도 반대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당론으로 밀어붙여서 뭐냐, 다수결로. 민주당 안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공화정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반대파가 있습니다. 근데 강경파들이 더 많으니까 이겨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반대한 나머지 사람들도 찬성한 거로 되니까, 그렇게 되면 국회 172석이니까 국회에서 결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이 다 끌려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걸 하느냐? 검사 출신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를 뼛속에서부터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왜 하지? 지금 그게 시급한 거야? 지금 우리가 뭐 적폐청산은 강에 요구한것도 없고 지금 살기도 힘들고 코로나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민주당은 권력 투쟁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를 민주당이 몰라서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강경파들도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을 완전히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을 왜 잡느냐? 지금 현재까지 대선 과정에서 터져나온 대장동 게이트, 법카 게이트, 뭐 그 외에 은수미 성남시장이 관여된 성남시에서의 그 또 게이트 다 하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을 필두로 줄줄이 구속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옷값 사건, 그 다음에 과거 우리 경호처에 있는 여성 경호원을 가족부로 데리고 와서 우리 김정숙 여사가 수영배웠죠. 이거 권력 남용이죠.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왜 가족이 이런 걸 해요? 그 다음에 뭐 피라미드 관광하고 또 혼자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 갔다 오고 김정숙 여사, 다 권력 남용입니다. 이거 수사하게 되면 문재인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권력 공동체, 경제 공동체라는 건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다 썼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과 박근혜, 문재인 씨가 이렇게 투옥이 되면, 요즘 이런 얘기가 유행하죠. 이전투구, 사자성어를 요즘은 이렇게 바꾼다. 이전투구. 이재명 전자는 앞전자입니다. 앞에는 투옥과
구속이 있다. 이전 투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전옥답 문재인 앞에는 감옥이 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이제 처벌받는 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이재명과 과거에 이제 지금의 문재인을 아바타로 활용한 게 주사파 강경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둘을 살리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빼는 겁니다. 그럼 경찰도 수사할 수 있겠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흔들어 놓으면은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아주 희한한 말을 하는데 사실 수사는 경기경찰청 남부청에도 적극적으로 했던 게 맞습니다. 핸드폰 집어던졌던 게 누굽니까? 유동규 거 찾아낸 것도 남부경찰청이었고, 검찰은 안 했죠. 검찰이 권력이 참 약합니다. 경찰도 약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남부경찰청에 더 의지가 있는데, 그걸 딱 하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게 옳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송영길의 말 뒤에는 검찰과 경찰을 다 권력이 통제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니들이 검찰과 경찰은 윤석열 정권의 말을 듣지 말고 국회의 다수인 우리 말을 들어라.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주사파 강경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광주 5.18을 자꾸 이제 신성시해서 이렇게 손대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도 속아 넘어가서 5.18 때 방문을 하겠다. 광주를 5.18 정신을 새로운 헌법의 정신에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주사파에 자기도 모르게 속은 거죠. 광주는요, 5.18 광주는 광주 지역 대학생 운동이 주도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 희생자 한 200몇 명의 명단을 보게 되면 대학생이 3명인가 2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희생입니다. 광주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조선대 전남대 대학생들이 시위했던 건 맞는데 정작 무기고를 탈취해서 사태가 벌어지자 대학생들은 다 도망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의 대학생들은 참여 안 하고 숨습니다. 그러면 그때 총독으로 나온 세력이 누구냐? 보게 되면 직업을 보게 되면은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주를 그 이후 80년대 대학에 들어온 대학생들,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이런 대학생들이 자기네 선배들이 한 것처럼 끌고 오면서 대학가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출정가 부르면서 계속 운동으로 밀어붙여서 1986년 7년인가 6월 사태 때 6.25 선언을 받아내면서 이 민주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육과헌법을 만들어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 항쟁의 승리는 80년대 대학생들이 한 거지만 광주의 싸움은 대학생들이 한 게 아닙니다. 6월 항쟁에 성공한 이 대학생들이 광주를 자기네가 한 것처럼 잡아 당긴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다른 건으로 구속됐던 뭐 이해찬 이런 사람들까지도 광주 유공자로 하면서 광주를 영웅화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밝혀지면 그렇게 해서 세를 모아서 6월 항쟁에 승리한 거죠. 근데 이게 밝혀지면 창피하니까 못 밝히도록 자꾸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이제 광주 지역에 좀 불량스러운 세력도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는 겁니다. 이게 밝혀지면 자기네들 또 부끄러우니까요. 그래서 계속 광주를 밀어붙이고 하는 건데 이와 똑같이 그리고 나서 이 세력이 또 뭘 했는가 하면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했을 때 바로 광우병 촛불 시위를 터뜨려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뒷산에 올라가서 겁을 먹고 노래나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주로 꽉 미니까 전두환 세력, 노태우 세력도 깨갱하고 물러나면서 겁을 먹었고 그 겁을 준 그 광주 문제를 갖고 진실이 밝혀지는 거 싫으니까 다 알면서도 못 밝히게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고 광우병 시비를 해서 이명박을 꽝 쫓아냈고 보수파 힘을 못 쓰게 한 건 성공했지만 지금 와서 막 그 진실이 밝혀지지만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이재명 문재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데 이게 엉터리라는 거 알아요. 근데 무조건 밉니다. 이거 추진하게 되면 지방선거 6월 1일 날 자기네가 불리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밀어붙입니다. 지방선거 2년 후에 총선이 있으니까. 우선은 자기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혜택을 지금 광주 5.18에서 이상하게 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거고 국민들이 이용당하는 겁니다. 아주 강경하게 밀어붙입니다. 자, 그래서 광주 촛불 시위처럼 밀어붙여갖고 윤석열을 완전히 힘을 빼버리면 그러면 이재명이 살고 문재인이 살고 설사 두 사람이 감옥에 가더라도 노무현 정권 이후에 노무현 씨 가족들 비리가 있을 때 그거를 검찰이 수사하니까 노무현 씨가 자살을 하면서 다시 좌파들이 살아나는 계기가 됐잖아요. 뭐 그런 계기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계산을 들고 일단 싸움을 거는 겁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이미 민주당 다수 국회를 만들어줬으니까. 아마 국힘당에서는요,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검수완박 추진하는 거 막 반대하는 척만 하면서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방선거에 압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싸우다가 어느 한순간 윤석열 정권이 실수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막 국민들이 우린 전쟁 싫다 나와갖고 박근혜 정부나 또 이명박 정부처럼 천안함 당했을 때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약했어요. 그럼 뭐 전쟁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주저앉히면서 바보로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주사파 강경파의 전략입니다. 지금 그 윤석열, 문재인 뒤에 누구누구가 있으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 80년대 운동권들이 쭉 말도 안 되는 광고는 몰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하고 민주당은 주사파 강경파의 인질로 잡힌 겁니다. 최근까지는 광주가 인질로 잡혀 있었고, 최근까지는 촛불 시위에 그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광우병 소고기를 먹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착한 국민들이 인질로 잡혔다면 이번에도 인질로 잡히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3번이나 속는다. 그럼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죠. 참 더디게 가는 거고 뒤끝 386이 끝까지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발하는 거는 자세히 아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결국 저 강경파들의 무도함을 막는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